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의약품 업종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는 했는데 IT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지요. 코스피는 2주 동안 올라서 2,450선을 회복한 반면 코스닥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0.5% 상승에 그치면서 종가는 874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 주말 동안에 1% 이상 3대 지수가 올라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공개해 드릴 거고요.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거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요. 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양호하게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LG전자인데요. LG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으로 1조 원을 돌파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1조 원 이상 나올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HE,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핵심인데요. OLED TV가 바로 그 중심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LG전자가 점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OLED TV고요. 이 부분이 올해 수익성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H&A 홈 어플라이언스 앤드 이제 에어 솔루션이라는 사업부인데요. 바로 이제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을 하고 있는 사업부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세탁기와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에어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많이 팔릴 수 있는 이 에어컨이 잘 팔리면서 그 부분 역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가장 좀 골칫덩어리죠. 이 MC 사업부인데요. 바로 이 LG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이 MC 사업부 역시 계속해서 작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적자폭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라인의 효율화, 그다음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올해 역시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그 적자폭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좀 기대할 수 있다면 좀 BEP 손익 분기점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굉장히 실적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큰 세 개의 사업부에서 지금 HE와 H&A 사업부가 올해 좀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사업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조 원을 분기 1조 원을 좀 달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LG전자를 좀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만 원이 다시 10만 원 위로 다시 주가가 다시 레벨업이 된 상태이고, 지금 5일선과 21선, 60일선이 굉장히 좀 조밀하게 좀 지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달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된다면 동종목 역시 다시 한번 좀 장대 양봉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았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0만 2천 원, 목표가 15만 원, 손절 라인 9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는 1분기 실적에 주목해 봐야 할 텐데 1분기 기대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LG전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 가치, 가치 투자의 기재 김기민.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투자해볼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삼성생명부터 보겠습니다. 4% 오르면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나왔는데 삼성생명이 지난해 4분기에는 순손실을 기록했었거든요. 하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고요. 김기민 팀장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좀 뭐 약간의 부진하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주가 좀 많이 밀렸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험 판매 채널 같은 경우 실적이 부진한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지분 가치와 또한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기 시즌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꼭 은행만이 아닌 또 이제 은행 외에 또 다른 보험사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성향을 배당 성향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주저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높게 나온다면은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주가의 상승을 또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물론 단기간에 조금 이제 상승한 면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목표가도 조금 더 높게 나올 만큼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굿사인 드렸습니다. 예, 삼성생명은 삼성물산과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 시가총액 10위에 지금 삼성생명이 올라와 있고요. 전일장 특징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휠라코리아인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 기준 6.7% 상승이었습니다. 장중에는 11% 급등이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 후원사로 지정이 되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분 모두 굿 의견 주셨고요. 신일섭 소장님. 네, 이번에 컬링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예선에서 1등하고 결승에서 아쉽게 졌지만 은메달. 은메달 땄죠. 청소라고 놀림받고 중간에 그 빙상 경기장에다가 줄걷다고 무시당하던 그런 그 컬링팀이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스포츠의 계속 그 실적들이 이런 그 회사들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휠라코리아도 그렇고요. 지금 한섬, LF, 의류 업체들을 보니까요. 지금 밑바닥에서 이제 조금 그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류주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의류주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회복되고 나중에 완전히 이제 소비 심리가 다 살아나고 나서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LF도 그렇고 예전에 LG패션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하게 의류 사업을 하는 회사.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 좀 고가 의류인데 타임마인이라는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가 되었죠. 휠라코리아는 약간 아웃도어 스타일인데요. 스포츠. 지금 보니까 LF 같은 경우가 밑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과 휠라코리아가 밑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2015년의 고점 부분까지 지금 반등한 것도 되게 유사하고요. 휠라코리아 개별적으로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액면 분할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살 수도 있지만 한간에서 음모론적인 얘기는 삼성전자의 큰 손들이 결국에는 싸게 그 한 주당 싼 가격으로 많이 팔아서 개인들한테 넘기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매출을 보니까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보면은 2017년에 매출이 거의 그 2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휠라코리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월 26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가 주말 동안에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고 오늘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 가까이 올랐던 삼성전자도 0.5%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추가적으로 1%대 더 오르면서 이제 주가는 8만 원 선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포스코나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 최고가가 45만 원 선이었는데 45만 7천 원이었는데 이제 그 선까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LG화학의 주가가 최근에 좋습니다. 40만 원 회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39만 3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셀트리온의 주가도 1.57%나 오르면서 32만 3천 원에서 오늘장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4포인트, 전일 대비 0.58% 상승한 2,465선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7% 오르면서 880선 회복이 됐습니다. 880선.9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주가는 1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로메드도 1%대 강세이고 그밖에 신라젠과 메디톡스, CJ ENM도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볼까요? 예, 역시나 내리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로엔인데요. 2% 강세 보이면서 주가는 11만 1,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밖에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1%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였고 코스닥 쪽에서도 그랬었고요. 다만 IT주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움직임 어떨지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추천주를 10종목씩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민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월 12일에 주셨던 이마트가 지금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15% 수익을 낸 건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코멘트 듣겠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 역시 수익률 좋습니다. 2월 22일에 주셨던 종목 한 주 만에 수익이 20% 이상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런 데서 쇼핑, 이제 물류, 유통 이쪽으로 아무래도 잘 주가가 견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강남역에 나가보면은 노브랜드 샵이라고 또 이런 이렇게 또 마트 이제 작은 슈퍼마켓 같은 거죠. 이런 게 좀 생겼습니다.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아무래도 사업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좋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예. 물론 지금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갈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보면서 또한 현금 보유를 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마트는요, 오늘 장중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31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이 주셨던 아프리카TV는 지난주 신규 종목이었는데 사자마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소장님.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운빨이네요. 자, 예,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그냥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축하한다는 거는 별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네, 그냥 말하고 나서 올라서 운이 좋다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아프리카TV 계속 얘기 드렸는데
좀 제가 사회운동가라면 굉장히 좀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왜냐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한쪽에서 비판하는 거, 그런 거 분명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 투자의 측면에서는 결국 수익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뭐 약간 영역은 틀리지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담배나 술을 우리가 뭐 캠페인 운동을 하는 운동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는 이율 배반적이어도 수익이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술, 담배를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고 악마의 근원이라고 하고 막 범죄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은 술, 담배 주식은 아예 주식시장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인데, 맨날 그 아프리카 TV 검색을 해보시면은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이 아니라 눈을 뜨고 굉장히 보게 되는 그런 사진들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쵸, 선정적인 사진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아프리카 TV가 이제 유튜브가 들어서면서 약간 좀 플랫폼에 위축이 왔었잖아요. 거기서 1위를 하시던 대도서관 씨가 그 유튜버 쪽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주는 그 수익이나 어떤 수익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유튜브로 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했듯이 파이가 여러 영역에서 말씀드렸죠.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가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자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치열한 시장 속에서 오히려 둘이 자극을 시켜가지고 더 발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지금 뭐 계속 선전성 얘기가 나오고 정부 뭐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율 규제 결정이 돼버렸고 아예 그건 이슈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은 2014년부터 만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거든요. 2014년에 폭등을 했어요. 2009년부터 5년 동안 그 조정을 하고 있다가 폭등을 한 다음에 다시 한 4, 5년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4, 5년 조정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오른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코스닥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갔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1인 컨텐츠 시대, 이제는 뭐 공중파라던가 방송사 이런 데서 방송하는 것만 그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이런 데에서 1인 미디어 방송 이런 것들이 시장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운이 좋아서 지금 단기적인 수익이 크게 났지만, 네, 지금 4, 5년간의 그 정체 현상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1, 2년 안에 굉장히 2014년에 버금가는 폭발성 있는 상승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를 만한 종목을 잘 잡으신 거겠지요. 신섭 소장님의 아프리카 TV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분께서 또 10종목씩을 선별하셨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11호 갖고 온 종목은 이제 꾸준하게 갖고 오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 정책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이 지금 이제 800대인데 어디까지나 이제 코스닥 1000 돌파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무래도 이제 2018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트렌드는 지금 현재 바이오 제약 쪽으로 많이 이제 꽂혀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종목들을 이제 픽하는 데는 조금 이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이제 종목들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을 때는 이런 ETF 상품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중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꼭 제가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금 선물이나 아니면 달러 선물, 구리 선물 이런 쪽으로 이제 직접 꼭 선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 상품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많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익률이 작진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지금 장중에 지금 장이 열리고 한 2.3% 정도 이렇게 하루에도 2, 3%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ETF나 ETN 이런 여러 금융 상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꼭 단일 종목이 아닌 개별 종목이 아닌 이런 복합 펀드, 이제 상장 펀드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뭐 아니면은 이제 거대 펀드에서도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개별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개인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보다는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또 같이 들어와 줬을 때 또 주가 상승을 이제 또 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의 자금 유입과 또한 지금 그리고 이런 대규모 펀드들의 이제 투자의 관심으로 인해서 또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다는 큰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종목으로는 ETF 상품인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9위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의 탑픽은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IT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또 세부 종목으로는 또 IT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그중 IT는 빼고 갈 수 없는 이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약간은 요즘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지만 그 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뭐 좀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나왔지만 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이쪽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가 되는데 얼마 또 신문 이게 보더라도 이게 뭐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런 AI 진단 다이어그노스 시스템이 또 상당히 큰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디까지나 그 AI 장비를 돌리기 위한 반도체나 뭐 이런 쪽 메모리 산업 부분이 참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대비 지금 수요가 타이트하게 공급 대비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그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 스프레드는 벌어지는데 그런 기업 이익 실적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작게 나가는 하이닉스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대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조금 이제 뭐 그 볼륨이 상당히 작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도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이제 뭐 상반기 이후로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알아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상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흐름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뭐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조금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좀 IT 쪽에서는 큰 관심을 뭐 약간은 시들해졌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상향도 똑같이 맞춰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9위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위 종목으로는 바텍 말씀드리는데요. 한 3주 전부터 이제 2주인가 3주 전부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거의 뭐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시장인 이제 뭐 해외 남미 쪽이나 이제 또 북미 쪽 이쪽 시장을 또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또한 지금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 지금 잘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그 뭐 예를 들어 예측이 있다면 주가는 아무래도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약간의 횡보하면서 상향하는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뭐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확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마트 투자 전략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단기간에 좀 상승할 때는 더 살까? 이런 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하는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전략이 상당히 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비중을 확대하신다면 나중에 주가가 이제 한 번에 확 갈 때 또 큰 차익 실현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을 또 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또 현금을 좀 전환했다가 또 다른 또 우리 뭐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안정성이 확실한 종목 이런 종목에 조금 뭐 담아두신다면은 뭐 이게 매매를 뭐 매일매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이 뭐 급상승 뭐 100% 200%는 아니더라도 안전한 뭐 몇 프로 이렇게 된 복리로 한 10% 20%는 또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지 않는 투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생명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 뭐 전일장 특징주에도 나왔지만 뭐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진 이유로는
지금 현재 전통 판매 채널인 지금 뭐 생명사 상품이겠죠. 이게 포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큰 뭐 혁신이 있지 않는 한 뭐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거대하게 뭐 크게 뭐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꼭 지금 사업 같은 부분 꼭 전통 판매 채널뿐만 아니라 뭐 투자 가치도 있고요. 또한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삼성생명이 꼭 전통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로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금융사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뭐 지금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융사들 같은 경우 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육박하는 배당을 갖고 있고요. ING생명 같은 경우도 4%를 초과하는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배당 쪽으로는 2%가 조금 안 돼서 약간 뭐 투자자들의 좀 관심에 좀 소외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을 좀 늘려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지금 뭐 16만 원이나 17만 원 쪽으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한 30%까지 나와 있는 종목들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도 뭐 실적은 크게 좋지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성장 잠재력이 한 3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수하셔도 한 20%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 7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DB손해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금융주가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갖고 왔는데요.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이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작동 방식은 현재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간 다음에 주주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주환원 다음에 또 한 번에 이제 자본 유입이 있어서 자본의 재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그 금융회사의 이제 선순환 작동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ROE가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여러 금융사들 중에 가장 빠른 이제 이 순환 방식을 보고 있다면 DB손해보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OE가 높아지고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본이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금 뭐 현재 전통적인 판매 채널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쪽 우려도 상당히 뭐 리스크가 좀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삼성생명은 아까 이제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여타 요인으로 또 이제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매력적인 이제 부분이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순수히 실적이 이제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도 지금 뭐 현재 9만 원을 초과하는 한 10만 원 정도로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DB손해보험을 6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10위에서 6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일장 특징주로 분석이 됐었던 삼성생명 지금 자리에서 20%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밖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바텍 마지막으로 DB손해보험까지 김기민 팀장님의 5종목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봐야겠죠? 10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10위는 아시아종묘입니다. 예. 세계적인 종자 기업으로 몬산토라는 회사를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농우바이오가 비교 기업으로서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거를 주 종목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넥스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장에 관심도 적고, 레포트도 이제 적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비중을 싣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조금 빨리 움직이면서 성장성이 있는데 거래량도 좀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성도 있고, 안정성이 있다는 게 너무 안정적이라는 성숙한 기업이란 게 아니라 성장성이 있어서 빨리는 움직이는데 거래량도 좀 되고 그런 기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종묘는 뭐 지금 이제 관심을 두고 차차 뭐 미래의 그런 성장할 기업으로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도시농장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 뭐 가족 그 단위별로 가서 자신의 뭐 농장을 뭐 꾸민 것도 있는데, 아시아종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씨앗들을 팔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심어서 갖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쌈채소를 보급을 했고, 예전에 쌈밥 유행했을 때 있었죠. 그리고 새싹 채소를 기획해서 널리 알렸고요. 그리고 특수 희귀 채소 공급을 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배추나 브로콜리 씨앗, 이걸로 해외 시장을 개척 중,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씨앗, 뭐 종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여러 뭐 유전자 결합을 해서 뭐 새로운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품종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은 또 이런 것들이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발전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회사, 또 이제 그 시장이 주력 종목들, 주력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시멘트주들이 반짝하다가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한라 시멘트를 인수합병해서 그 빅3로 급격히 떠올랐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라 시멘트는 철도와 차량 이외에 시멘트 운반선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쌍용 양해와 삼표 시멘트, 이 세 개를 해안 3사 시멘트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한라 시멘트를 아세아 시멘트가 인수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빅3로 올라갔다는 그런 커다란 타이틀에다가 또 그 내실적으로는 그 내륙 전문에서 해안 쪽을 하나 옵션을 무기로 더 가졌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시멘트 운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안 그 시멘트 운반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중심 시멘트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가 뭐 유상증자까지 해가면서 한라 시멘트의 재무 구조를 뭐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소식까지 지금 최근 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아 시멘트가 이제 한라 시멘트를 한 지붕 그 두 가족으로 데려왔으니까 잘 살려서 자신의 전공 이외에 그런 그 해안 쪽 또 잘 활용을 해가지고 명목만 빅3가 아니라 그 내실 쪽으로 더 이쪽을 키운다면 실적이 더 성장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8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최근에 병원식과 요양식 메뉴에 대한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뭐 지금 100세 시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도 요양병원, 요양원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실버타운 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계속해서, 사실 이 먹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매일매일 먹으면서 다 소비를 시켜버리니까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 수 있는 거죠.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10년, 20년 쓰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런데다가 이제 100세 시대가 이제 생기니까 더 길게 오랫동안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실버푸드 쪽을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단체 급식 시장, CJ 프레시를 비롯해서 그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기업들이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단체 급식 시장 그리고 식자재 공급인데, 단체 급식 시장에다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의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쪽을 지금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거는 이쪽이 또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 11개 지역에 약 1000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걸 바로 CJ 프레시웨이가 사서 바로 이제 납품을 시켜주기 때문에 농가에도 좋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대기업에게도 좋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뭐 재래시장이 뭐 망가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사회적인 여론에서 피해 가려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윈윈 전략을 보여주는 건데, 이 식자재 공급 업체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만여 톤의 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꽤 큰 금액이죠.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식의 사업 모델을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 생산된 무슨 제품입니다, 이렇게 뭐 붙어서 팔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두 부분에 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마닐라 가는 운수권 그 주 570석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마닐라, 이게 운수권을 받았다고 해서 마닐라 노선이 바로 개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따져봐서 마닐라 노선을 개통을 하면 이제 이 운수권 따낸 것만큼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닐라 노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비용 항공사 LCC죠. 국제선 여객이 2천만 명을 첫 돌파했다고 합니다. LCC의 성장이 진짜 무서워요. 요즘에 일본, 예전에 아마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가는 거 오사카일 거예요. 오사카 하도 맛집이 유명하니까 많이 가는데, 처음에 그쪽을 많이 갔지만 요즘에 소도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마쓰야마, 가고시마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가깝고 싸니까
굉장히 싸요. 솔직히 제주도보다 싸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많이 가게 되는 것은 노선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국제선 여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주항공이 2천만 명 중에 582만 5,360명 차지했고 진에어가 485만 9,493명 차지했어요. 그 다음은 3위가 TA인데 어쨌든 이 지금 그 빅2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죠. 절반이 넘죠, 지금. 그러니까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빅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다 제주항공은 리딩이에요. 그래서 리딩 기업은 결국 그 LCC 시장이 커지는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선 개발할 하늘길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포화 상태지만 이제 결국에 협약을 통해서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작은 도시들 계속 개발해서 노선은 늘어날 거고, 사람이 계속해서 의식주 이외에 이제 돈이 생기게 되면 하고 싶은 취미생활 중에 지금 여행이 지금 최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 산업 그리고 LCC 산업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이제 지금 증권 업종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증권주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광고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100년 수수료 무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브로커리지 하나만으로는 경쟁이 안 돼요. 물론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로 강력한 그런 그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보면은 위탁 매매 수익 비중이 2014년에 80%였어요. 키움증권이.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전부 그 매수 매도 창구 1위 키움증권. 그쵸? 그리고 수수료 수익 엄청나게 가져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걸 키움증권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2016년에 66.5%까지 감소됐어요. 그럼 만약에 아무 변화 없이 이대로 그냥 변화를 맞이했다면 지금 수수료 무료가 됐으면 키움증권은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꺾였어야겠죠. 근데 실적은 좋아지고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그랬다는 거는 브로커리지가 저렇게 줄어들었던 것을 다른 수익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올해 13개 기업의 상장 주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키움증권이 IPO 시장에서.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이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이쪽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 IB죠. 투자은행.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거 결국에 증권사로 시작했지만 종합금융투자, 은행, 종합금융사가 된 거잖아요. 키움증권이라든가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몸집을 키웠던 미래에셋 대우든 메리츠 종금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지금 몸집을 불려서 자기 자본을 늘려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키움증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변신했죠. 지점이 없었고 브로커리지 전문이었는데 지금 몸집은 아직도 작아요. 1조대라 미래에셋 대우나 메리츠 종금증권보다 작아요. 증자를 한 회사보다 작은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자신들의 그런 전문 분야였던 부분을 계속 다각화를 시키면서 자본 몸집까지 늘리고 그런 것들이 몸집을 늘렸는데 몸집만 비대해진 게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 탑 10 증권사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키움증권이. 그러니까 지금 몸집을 불리는데 적당히 수익도 추구하면서 브로커리지가 완전히 죽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적절히 믹스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키움증권은 변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도 있고 메리츠 종금증권도 있고 전통의 신영증권도 있고 대신증권 다 많은데 키움증권 거의 탑3 안에 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증권업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변신을 하는 와중에 만약 고르신다면 키움증권을 절대 포트폴리오에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섭 소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봤는데 지난주와 종목 변화는 없었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367님께서 이상 네트웍스를 문의하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12,000원. 30% 비중 있으신데요. 손절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고요. 김기민 팀장께 들어볼게요. 이상 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부분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금 공연, 전시 이쪽으로 이제 하는 사업을 좀 확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현재 상장사 중 유일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좀 이렇게 뭐 보더라도 그게 나쁘지 않은 회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뭐 12,000원대에 사셨다가 지금 뭐 손절을 좀 해야 될까? 물론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투자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향후 이제 뭐 성장성을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성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뭐 급한 뭐 이런 포트폴리오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추가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상 네트워크스 받으려고요. 또 종목 하나 볼게요. 2774님께서 LG화학 문의하셨습니다. 37만 원에 20% 비중 있으신데 지금 주가는 40만 원 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신석 소장께 들어볼까요? 네, 화학업종은 그 대표적으로 사이클이 큰 업종인데 지금 뭐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뭐 2011년도 그때 유럽 위기가 부르면서 전부 급락했던 그 시점에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멀어요. 근데 지금 화학업종은 굉장히 좋습니다. 화학업종은 물론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지만 우리가 뭐 입고 있는 모든 옷이라던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화학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면은 계속 그 사이클에 따라 살아나요. LG 화학은 물론 하이브리드 화학이랑 뭐 배터리랑도 관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화학업종의 그 상승과 지금 그 궤를 같이 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의 주가들을 보세요. 물론 상승세의 차이는 있어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2011년도 8월달 최고점 47만 5,500원에 거의 다 갔었습니다. 46만 원이요. 곧 있으면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이 정도 갔고요. 한화케미칼, LG화학도 지금 2011년 수준에 거의 뭐 반 정도 이상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학업종은 지금 시작이에요. 보면은 화학업종은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종목인데 2011년 이후에 무려 만 7년이 지났어요. 지금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고요. 37만 원에서 2만 원 이득 난 걸로는 절대 이거는 수익 실현해서는 안 되는 지금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케미칼이든 LG화학이든 한화케미칼이든 뭐든 좋습니다. 화학주를 지금 계속 가지고 가셔서 아마 2011년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을 지금 경험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한참 갈 겁니다. 언제까지? 철강,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못 뜬 것들이 다 뜨는 순간까지도 계속 사이클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기환 부장께서는 2월 중순부터 출중 2부 시간에 합류를 하셨는데 주신 종목 중에 수익 많이 나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한정 KPS도 그렇고 대한유팜도 이제 막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인터파크 같이 이제 만든 그런 그 회사고요. 현재 그 인터파크에서 이제 기업 소모성 자재, 그러니까 원자재를 빼면은 대부분 이제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이렇게 회사, 그러니까 MRO 업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들이 어떤 그 자기가 필요한 그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많은 그 인력과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대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자기네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과거에 그 삼성하고 해서 그 2000년도죠. 삼성의 9개 계열사가 이제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그 인터파크가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한 그런 거지만 얘들이 삼성전자에서 2016년 말까지 어떤 그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2017년도 이후에는 그런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구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현재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구매 대행 그 서비스 MRO 회사라는 것이 그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 회사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로서는 이제 순이익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뭐 유보한 돈도 많고 매년 최소한 뭐 300억에서 500억
뭐 그 이상도 내는 그런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아주 히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부터는 약간 삼성그룹에 대한 의존이 약간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과거 2016년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역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과거에 그 영광이 있을 때는 이제 4만 원대 형성을 하다가 최소 2만 원, 4만 원 형성이 지금 만 원대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자체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절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뭐 단기간에 급등한다 이렇게 보다는 저점으로 잘 매수를 해서 한번 저점 타임을 갖는다 하면은 괜찮은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마켓 코리아의 그 미래를 보고 현재가 매수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드리면은 충분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마켓 코리아 오늘 저감에서 포착주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장기환 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김기민 팀장님 5위 종목 지금 보겠습니다. 네,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뭐 조금 주가가 또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같은 경우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실적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시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및 또한 지금 뭐 저유가 지속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또 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가 이제 많이 이제 소외되면서 LCC가 큰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대형 항공사가 지금 현재 국내사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제 두 항공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큰 경쟁이 약하면서 또한 이제 대한항공의 뭐 또 이제 그 계열사 같은 경우 LCC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또 이제 발맞출 수 있는 환경까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뭐 지금 가격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목표 주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한 30% 이상의 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뭐 향후 뭐 지금 4만 원을 초과하는 이런 주가를 또 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현금 보유를 제가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현금 보유고를 늘려놨을 때 이제 이런 조금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5위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황이 지금 뭐 하나 쪽 사이클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황이 좋아지면 이제 실적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화학시장은 1월 들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또한 그리고 주력 제품인 지금 PVC나 가성소다 수급이 2020년도까지는 아직 이제 우호적일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그렇고 또 PE 같은 경우 뭐 미국의 에탄 크래커 가동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프레드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이제 실적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리스크로 보고 있는 태양광 패널 이쪽으로 좀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가격 하락에 비해서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이 하락이 훨씬 더 큽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원자재 가격 하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조금 덜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 같은 경우 리스크 부분에서도 조금 뭐 막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케미칼은 뭐 주가가 뭐 약간의 조정 국면을 벗어나서 바닥 다지기 끝나서 다시 이제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대한항공하고 하나케미칼 주가만 보더라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상승하는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 이럴 때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
물론 하나케미칼이 실적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더 잘 나올 지금 시황 같은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물론 뭐 5위 종목으로 갖고 왔고 4위 종목으로 갖고 왔지만 다 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 이제 조금 이제 지켜보는 자리,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30만원에서 220만원 라인, 230만원, 240만원 언더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담아도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액면 분할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소규모 투자자분들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약간의 버블은 낄 수 있고, 그 버블 또한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버블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런 자본이나 투자에서는 약간의 버블이 좀 윤활제 역할을 하는 정도로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건강한 거품이고요. 그런 건강한 거품이 낄 수 있는 종목 몇 안 되는 종목이죠.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황이 좋아지는 국면이 이제 좋아졌던 게 이제 안정적으로 성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핸드폰도 또 새롭게 출시하고 있죠. 이제 갤럭시 9 시리즈가 이제 좀 나오게 되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나 이제 핸드폰 사업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아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다 잘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나 여러 홈 가전에서 잘하는데 핸드폰 사업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잘해, 가전 사업도 잘해, 핸드폰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큰 영향 받지 않고 투자하신 다음에도 다른 꼭 데일리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있고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장이 왜 괜히 대장이 아닙니다.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이제 트렌드에서 가장 크게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현재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 선행 EPS를 같이 따라봤을 때 EPS는 높은데 주가가 많이 따라오지 못했던 갭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갭 상승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펄을 더 많이 받는데 그 펄을 조금 약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위 종목과 1위 종목이 남았는데 2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1위 종목하고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그럼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향후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꺾이지 않는 데까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데 상반기 경제 성장에 큰 우려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 주가의 상승이 견인돼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상승이 될 것인가? 바로 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될 거다. 그럼 한번 좀 쉽게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400인데 다시 2,600으로 회복한다. 그럼 어디서 이게 200을 채울 거냐? 제가 볼 땐 바이오입니다.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은 아직까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상승했지만 이런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종목에서 이제 조금 대장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를 픽하기보다는 두 개 다 담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담는다면은 둘 다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담으시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5위에서 1위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민 팀장님 종목 모두 봤는데 코스피 시총 2위 종목,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모두 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신일섭 소장님 5위부터 1위 종목 살펴볼게요. 네, 5위 펄업 있습니다. 드디어 검은 사막 모바일, 그렇게 말이 많고 이슈가 되었던 그 게임이 드디어 개봉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데 400만 명이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게임이 열렸을 때 폭발적으로 몰리게 돼서 서버가 중단된다면 처음부터 모양새가 안 좋겠죠. 그래서 15개군 이상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200대 이상을 준비해서 절대 다운되지 않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워낙에 이슈가 되었고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봉을 앞두고 저도 되게 두근두근 거리네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론칭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성공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겼잖아요. 리니지라는 거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PC방에서 그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할 때부터 같이 했던 게임이고 10대, 20대들이 커서 지금 리니지와 아저씨 합성어 그런 그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성장을 했고 여기서 모바일 환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리니지 M을 출시했는데 리니지 M도 성공을 했어요. 6개월 매출이 9천억 원이에요. 이 게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니까 맨날 경품으로 외제 자동차 왜 거는지 알겠죠.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게임 사업이. 그래서 NC소프트 리니지 M이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검은 사막 모바일은 어떻게 될 건가? NC소프트의 리니지 M은 참고로 사전 예약자 500만 명이었고요. 펄어비스 400만 명. 그리고 지금 리니지 M은 6개월 매출 9천억 원이었습니다. 과연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 일단 우리가 주가는 모든 것을 내다보고 미리 움직인다고 하던데 NC소프트는 일단 지금 신저가를 가려고 급락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이 주가가 뭘 말해주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4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손자회사 핀플레이가 카카오 키즈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손에도 다 키즈폰이 주어지고 있어요. 공신폰도 나왔던데 와이파이 금지, 동영상도 못 보고 공부만 하는 폰. 요즘에 그런 특화된 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카카오 아이에서는 음성 엔진을 기반으로 한 서버형 음성인식 이 시스템을 기존 현대 기아차 모델에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사업인데 AI 쪽은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런 것들 내놓고 있고 키즈폰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라인 키즈폰 나왔고 카카오도 카카오 키즈폰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신경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유아 쪽 이 시장이 크다. 이쪽을 지금 파고 있고 AI도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둘이 동시에 손대는 것은 거기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공룡 두 명이 노리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남의 것을 베끼기도 하면서 둘이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지금 앞으로 신규 사업이 얼마나 또 성과가 있는지 보시면서 주가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위 아프리카TV 아까 전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상위 10명에게 지출을 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BJ에게 쏜다고 합니다. 별풍선을. 대단하죠? 어디서 돈을 낳는지. 금수전지 아니면 스폰서인지. 하여튼 돈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거. 이건 사회적인 문제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가십거리로 보는 거고 주가가 그냥 좋아요. 아프리카TV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대도서관이. 근데 그런 옮겼던 것이 아프리카TV의 제도에 실망을 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붙잡아야겠다 해서 아프리카TV도 보완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BJ들 붙잡았고. 근데 아까 4천, 5천만 원 쏘는 사람이 매출 기여도가 2,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줄인다고 하던 자율 규제이긴 하겠지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쏘는 사람들이 매출 기여도가 2, 3%밖에 안 돼요. 2, 3% 빼고 나머지 97, 8%가 나머지 별풍을 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도 이 소액으로 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전혀 필요가 없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하고 악마의 기업이라고 놀리면 놀릴수록 주가는 오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CJ CGV입니다. 4DX가 있는데 이 4DX가 CJ CGV 자회사 CJ 4D 플렉스가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4DX가 전국 31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DX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근데 가격이 비싸도 너무 뛰어나니까 보는 거예요. 용산 아이파크몰에 딱 한 개 있는 거 4DX 위드 스크린 X 특별관이 있는데 여기는 세면에서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블랙팬서 이걸로 본 사람들은 일반관에서 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싼 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J 실적은 좋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휴젤입니다. 휴젤 지금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메디톡스랑 휴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서로 싸워도 좋아요. 지금 둘이 완전 난리인데 메디톡스가 총 33개국의 메디톡신, 수출명은 뉴로녹스입니다.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휴젤은 26개국의 보툴렉스 이걸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올해 4개국 인허가 계획이고 둘이 치열하죠. 수출 면에서는 이 지금 휴젤이 앞서서 전체 매출에선 이겼지만 국내 매출은 또 메디톡스가 아직 수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은 또 메디톡스가 앞서고 있어요. 메디톡스가 2월 9일날 메디톡신 중국 시판 허가 신청했고 휴젤은 2016년 5월부터 중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출 그 국가도 서로 늘려가고 있고 중국을 지금 서로 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만 계속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든 휴젤이든 좋아요. 어쨌든 보톡스 시장이 커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든 둘을 반반을 섞어 가져가든 어쨌든 보톡스 시장에 그 주목을 하시는 분은 이 두 종목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도 제가 휴젤이 신고가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갈 때까지는 계속 1위 종목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종목에도 주목을 해야겠지만 업종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 신수섭 소장님 늘 말씀하고 계시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봤는데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양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투자 주체는 기관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277억 원, 코스닥 쪽에서는 34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에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1% 이상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